자, 오늘 들여다볼 기업은 SK 오션플랜트입니다. 아시아 해상풍력 시장의 거의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죠.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시장을 거의 지배하고 있는데 주가는 왜 계속해서 떨어지는 걸까요? 정말 미스테리한 상황인데 도대체 이 회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51%. 이 숫자가 대체 뭘까요? 이게 바로 SK 오션플랜트가 대만 해상풍력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정말 압도적인 점유율입니다. 사실상 아시아 전체를 놓고 봐도요, 이 정도 되는 거대한 해상풍력 구조물을 안정적으로, 그것도 대량으로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SK 오션플랜트가 유일하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. 바로 이 지점입니다.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이죠. 이렇게 시장을 꽉 잡고 있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맥을 못 추는 걸까요? 정말 이상하죠? 지금부터 이 이상한 퍼즐 한번 조각을 맞춰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이 회사가 가진 긍정적인 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도대체 어떤 강점이 있길래 다들 좋게 평가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짚어보죠. 보통 대단한 기업들 보면요, 다른 회사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자기만의 경제적 해자라는 게 있잖아요. SK 오션플랜트의 해자는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어마어마한 생산 야드 규모예요. 이게 얼마나 크냐면 100m짜리 거대 구조물을 만들고 그걸 또 바다로 실어 나를 수 있을 정도니까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수많은 국제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경험, 바로 트랙 레코드입니다. 이 두 가지는요, 정말 돈만 있다고 해서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거의 복제가 불가능한 아주 강력한 방어벽인 셈이죠. 자, 그리고 보세요. SK 오션플랜트가 앞으로 올라타게 될 파도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.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이요,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20%가 넘어요. 이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봐야죠. 특히 대만, 한국, 일본 같은 아시아 시장이 성장의 중심에 딱 서 있고요. 여기에 우리나라 정부가 해상풍력 특별법까지 밀어주고 있으니 국내 수주가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실적을 한번 볼까요? 표를 보시면 2024년에 잠깐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이지만 2025년부터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실적이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죠. 특히 2026년 전망치를 한번 보세요.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다시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완벽하게 예전의 성장 궤도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. 자, 그리고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2026년 영업이익입니다. 무려 911억 원이에요.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는 수준입니다. 왜 이렇게 되느냐? 그동안 돈 안 되는 사업들은 좀 정리하고 마진이 많이 남는 이 해상풍력 사업에 완전히 집중한 결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. 아니, 여기까지 보면 모든 게 너무 완벽하잖아요. 그런데 말이죠. 잠시만요. 이 완벽해 보이는 그림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정말 치명적인 리스크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. 자, 지금부터는 바로 그 문제를 들여다볼 겁니다. 도대체 이 단 하나의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회사의 앞날을 짙은 안개 속으로 밀어 넣고 있는지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. 문제의 핵심, 바로 이겁니다. 모 회사인 SK에코플랜트가 가지고 있던 지분, 그것도 36.98%나 되는 지분 전부를 팔겠다고 내놓은 거예요. 아니, 회사를 키워야 할 모 회사가 지분을 다 판다니? 시장에서는 당연히 대체 왜? 하는 큰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고, 이게 바로 불안감의 근원인 겁니다. 이게 그냥 주인이 바뀌는 단순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. 보시는 것처럼 크게 네 가지의 심각한 리스크가 따라붙어요. 첫째, SK라는 이름이 딱 떨어져 나가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도가 뚝 떨어질 수 있겠죠. 둘째, 지금 고성군 같은 지역사회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. 셋째, 인수하겠다는 회사가 해상풍력 쪽 경험이 전혀 없다는 거, 이거 시너지가 날 수 있을까 의심스럽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매각 협상이 벌써 3번이나 미뤄졌어요. 이러니 투자자들 피로감만 쌓이고 불확실성은 더 커지는 겁니다. 정말 어느 하나 만만한 게 없죠. 결국 지금 상황을 딱 한정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. 한쪽에는 회사의 본질, 그러니까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역대급 이익이라는 펀더멘털이 있고요. 다른 한쪽에는 시장의 평가, 온갖 불안감 때문에 바닥을 기고 있는 주가가 있는 거죠. 이 둘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도 크지 않습니까? 우리는 이 엄청난 괴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? 그렇다면 말이죠. 이렇게 강력한 펀더멘탈과 치명적인 리스크가
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이 회사의 진짜 가치는 얼마로 봐야 할까요? 자,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분석가들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. 가장 좋은 시나리오,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, 그리고 딱 중간인 기본 시나리오가 있죠. 여기서 다른 건 다 제쳐두고 가장 현실적인 이 기본 시나리오만 한번 보세요. 목표 주가가 24,000원입니다. 현재 주가랑 비교하면 올라갈 공간이 꽤 많이 남아 있다는 걸 알 수 있죠. 그럼 이 24,000원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을까요? 이건 2026년에 벌어들일 걸로 예상되는 주당 순이익에다가 PER 24.5배를 곱해서 계산한 값입니다. 뭐 지금의 불확실성을 다 감안해서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실적이 워낙 확실하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는 거죠. 자, 좋습니다.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해야겠죠.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? 구체적인 매매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. 만약에 지금 새로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런 3단계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일단 1단계, 지금 가격대에서 전체 투자금의 한 30% 정도만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. 그리고 2단계, 일단 기다리는 거죠. 가장 큰 변수인 4월 말 매각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는 겁니다. 마지막 3단계, 여기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. 그러면 그때 나머지 70% 비중을 채워넣는 거죠. 불확실성을 관리하면서 접근하는 겁니다. 혹시 이미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요즘 정말 힘드실 텐데요. 분석 자료에서는 일단 보유, 즉 지금의 변동성을 좀 견뎌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건 회사가 못해서가 아니라 이 매각이라는 외부 요인 때문이라는 거죠. 회사의 본질 가치는 전혀 변한 게 없다는 판단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보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볼까 합니다. 지배구조의 소음을 걷어내고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할 때 현재의 저평가는 미래의 높은 수익으로 돌아올 것이다. 결국 지금의 시끄러운 소음 너머에 있는 진짜 가치를 볼 수 있느냐, 그게 핵심이 나는 거겠죠. 과연 이 짙은 불확실성의 안개가 걷히고 나면 SK오션플랜트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?